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혜동 빅프렌드입니다. 예, 오늘은 임대 사업자분들이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분통 터질 만한 소식을 좀 가져왔는데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 내용 다들 확인하셨나요? 정말 한숨부터 나옵니다. 과거 정부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고, 또 장기 임대를 유지하고 임대료 인상 5% 제한 지키면 양도세도 이제 감면해 주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정부 약속을 믿고 의무를 다해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정책이 바뀌었다고 혜택을 줄이고 또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함께 현장에서 느껴지는 임대사업자들의 솔직한 입장과 문제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이동 빅프렌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예, 먼저 그 변경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소형주택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비과세 특례가 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정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하지만 전용 8호제곱미터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공공지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1호 같은 경우에는 75%, 2호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해서 차등 적용했던 부분을 호수 구분을 폐지하고 50%로 단일화한다고 합니다. 그 외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1호는 30%, 2호 이상일 경우에는 20% 적용했던 부분을 이 또한 호수 구분 폐지하고 20%로 단일화 적용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는 2호만 임대하던 소규모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우대 감면 혜택을 줬었습니다. 우대 감면 혜택을 줘서 75%, 30% 이렇게 적용됐었는데 개정 후에는 호수 구분 없이 단일 감면율 50%, 20%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2로 임대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27년 1월부터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은 비거주자는 제외되고 거주자만 적용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뭐 해외 체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국내 거주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들에게만 적용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파장이 있는 조정대상 장래 매입 임대 아파트 양도세 혜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혜택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을 해주고요. 법인세 추가과세 20%도 이 배제 혜택도 유지를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28년 12월 31일까지는 1년 동안 완충 기간을 주는데요. 기존에 줬던 혜택에 대해서 2분의 1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개인 2주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 3주택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 법인 같은 경우는 추가과세 10%를 적용해 준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50% 적용됐던 부분이 30%로 축소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 29년 1월 1일부로는 완전 폐지되는데요. 중과배제 혜택이 완전히 종료되고요. 다주택 양도도 정상적으로 지금 부과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기타 사항 좀 보시면 소규모 간주임대료 특례 부분이에요. 뭐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배제를 좀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연장해 주냐? 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는 제외시키고 거주자에게만 적용해 준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일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9년 말까지, 기타 같은 경우에는 2031년 말까지 매도 기한이 이제 신설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완책도 하나 내놓기는 했는데요. 등록 임대주택 임대 기간을 이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 배경을 보시면 장기 거주 중심으로 장특공제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거주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 기간으로 또 인정을 해주고 공제율도 연 2년에서 최대 30%까지 인정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거주할 수가 없었던 기간이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세제 개편 시에 이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임대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산정해서 공제율을 부여해 주겠다. 이런 이제 보완책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이제 만족스러워하진 않고 있고요.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불만 섞인 볼멘 소리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제 보신 내용들에 보면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과 볼멘 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한 네 가지 문제점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파괴됐다는 부분이에요. 과거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권장했고 또 임대료 5% 제한과 장기 임대 의무를 지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하지만 정권이나 정세 변화에 따라서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번복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제점으로 좀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출구의 부재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유예 기간을 줘서 출구를 열어줬다고 좀 주장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이라든가 기존 대출 문제 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서 기간 내 매도가 불가능한 사례가 지금 다수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세 번째로 보시면 지역 고가 없는 일률적 규제 부분인데요. 강남의 수십억대 고가 아파트 보유자와 가격 상승이 없거나 하락한 지방 소형 아파트 보유자를 모두 이제 임대사업자라는 한 틀에 묶어서 일괄 규제했다는 비정교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향후 정부 정책 참여율 저하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소급적 소멸적 세제 변경 학습 효과로 인해서 향후 국민들이 정부의 장기 정책을 좀 믿지도 않을 거고 장기 정책 수용성과 참여율 자체에도 붕괴가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어떻게들 보셨나요? 많이들 답답하셨죠?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규제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과 한 번 한 약속은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은 좀 지켜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대목들이었고요. 갑작스러운 세제 변화로 혼란스러우실 이제 임대 사업자분들은 본인의 임대주택 유형과 매도 계획, 그리고 27년, 28년, 29년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그 세제 변화 시점을 반드시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료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위 뉴타운 전문 부동산 랜드고 장위 꿈의 숲 공인중개사와 함께해 주세요.